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을 맡은 김아연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On End-to-End 3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Decoding Attentive Mental State이며 Neural Networks라는 저널에 게재가 되었고 본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9.057이고 컴퓨터 사이언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분야와 뉴럴 사이언스 분야 모두 Q1에 해당합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쉘로우넷이라든가 딥넷에서 사용한 2G 컨볼루션 대신에 그거를 3D로 바꿔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모델을 제안하는 논문이고, 본 논문에서는 어떤 집중하는 상태에서 측정된 데이터와 레스트 상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두 가지로 분류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의 성능을 확인을 했는데, 먼저 오픈 데이터셋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실험에서는 사실 EEG와 F널스를 동시에 측정을 했던 데이터인데, 본 논문에서는 EEG 데이터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은 이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은 총 26명의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Discrimination Selection Response라는 DSR 태스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DSR 태스크를 진행한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DSR 태스크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세션마다 이 3개의 시리즈로 구성이 됐고, 각 시리즈에서는 20번의 트라이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리즈에서 20번을 진행했기 때문에 20 곱하기 3을 하면 총 한 세션에는 60번의 트라이얼을 진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3개의 세션이 있으니까 3을 곱하면 총 180 트라이얼에 대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2초 동안에 인스트럭션을 주는데, 이 인스트럭션은 화면에 O가 나올 수도 있고 X가 나올 수도 있는데, O가 나왔을 때랑 X가 나왔을 때 다른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태스크 기간이 40초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만큼이 태스크 기간으로 40초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한 시리즈에 대한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한 시리즈에서는 총 20번의 트라이얼을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한 트라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5초 동안에 화면에 어떤 인스트럭션을 주고, 이 화면에 어떤 동그라미나 X 둘 중에 하나가 보이면은 버튼을 누르게 하고, 그 다음에 1.5초 동안의 픽스에이션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한 트라이얼은 총 2초간 진행이 됐고, 이게 20번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총 40초가 태스크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었고, 나머지 20초 동안은 픽스에이션을 보여주면서 편안한 상태로 여기만 응시하라라고 하는 레스트 상태에서의 데이터를 측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EEG 데이터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떤 전처리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EEG 데이터는 인터내셔널 10.5 시스템에 따라서 총 30개의 채널을 사용해서 데이터가 측정이 되었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TP9과 TP10은 각각 레퍼런스와 그라운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에 사용된 채널은 28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28개의 채널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0.5에서 40Hz의 밴드 패스 필터링이 적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처음 측정할 때는 1000Hz의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 측정이 됐지만 분석에 사용한 거는 이제 다운 샘플링해서 1초당 이제 20Hz로, 그러니까 1초에 200개의 데이터가 200개로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어떤 분류하는데 멘탈 상태를 가지고 분류를 했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멘탈 상태라는 건 집중을 했을 때랑 집중을 하지 않았을 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분류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제 집중할 때는 당연히 이제 태스크 할 때가 좀 집중하는 상태가 되겠고, 이제 레스트 상태에는 집중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태스크를 진행했던 데이터는 이제 어텐티브 데이터라고 해서 집중하는 데이터, 또 레스트 상태를 측정했던 이제 그 시간 동안은 이제 넌 어텐티브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비집중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아까 이제 태스크 데이터 같은 경우는 40초 동안에 측정이 됐고, 레스트 같은 경우는 20초 동안에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이 태스크가 어텐티브 데이터랑 넌 어텐티브 데이터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개수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시간에서 조금 측정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측정된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의 트라이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게 하나의 트라이얼이라고 보시면은 총 2초 동안에 측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0.5초 동안은 이제 어떤 지시를 주고, 뭐 동그라미든 X든 지시를 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초 동안은 이제 픽세이션을 줬는데, 여기 first half라는 거를 보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이 1초에 한 트라이얼당 1초에 대한 데이터만 뽑아서 이제 이게 한 시리즈에 20번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총 이게 이제 결국 태스크 데이터는 이제 20초에 대한 데이터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20초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텐티브 데이터로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3D 컨볼루션을 사용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이 모델에 어떻게 3D로 만든 인풋 데이터를 어떻게 3D로 인풋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A 부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에 측정된 채널 위치를 나타내는 토포맵이죠. 그래서 이 위치를 가지고 이제 2차원 배열에다가 채널을 이제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9x9 행렬이 되고, 이제 여기에는 채널에 대한 정보만 있을 뿐이고, 어떤 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깊이로, 뒤쪽으로 이제 쭉 나열을 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타임에 대한 데이터고, 그러니까 샘플 포인트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 이게 400개가 있기 때문에 총 이제 2초씩 세그먼트, 그러니까 태스크를 진행했을 때 2초씩, 그 다음에 레스트 상태일 때를 2초씩 잘라가지고 인풋 데이터로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에, 제한된 모델에 들어가는 최종 인풋 같은 경우는 4차원 배열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4차원 배열이냐?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태스크 데이터인지 아니면 레스트 데이터인지를 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정보가 들어가게 돼서 이제 4차원 배열로 인풋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의 블록과 플래튼을 거치고 3개의 덴시 레이어를 통해 이제 마지막 최종 이제 분류 정확도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블록 하나를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뭐 블록 1 같은 경우는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아웃풋 오브 레스트 블록 대신에 이 블록 1에서는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의 트랜지션 레이어와 이제 두 개의 브랜치를 거쳐서 이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그 도출된 결과는 2번 블록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를 이제 3블록까지 반복을 하고 그렇게 나온 데이터를 이제 플래튼을 사용해서 총 1차원 배열로 이제 만들어주고 그 데이터를 이제 두 개의 댄스 레이어를 거치고 이제 마지막 댄스 레이어까지 거치게 되면 이제 두 개로 분류가 되겠죠. 여기 2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정확도를 도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 블록에서는 다 3D 컨볼루션을 사용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각 브랜치를 보시면 이 트랜지션 레이어에서는 한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만 사용을 했는데 이제 브랜치로 넘어가서 이제 두 개로 사용한 이유는 이 인풋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스페이셜한 정보와 템포럴한 정보가 동시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3차원 배열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 두 개의 정보를 다 넣기 위해서 3차원 배열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인풋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이제 템포럴한 정보와 스페이셜한 정보를 동시에 이제 디텍트하기 위해서 검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브랜치에서는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록 마지막 과정에서는 결국 이제 다시 합쳐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나온 이 결과를 이제 다음 블록의 인풋 데이터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의 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블록 3에서 나온 어떤 아웃풋을 1차원 배열로 형성을 하고 이제 3개의 댄스 레이어를 통해 이제 모델의 분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각각 이제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 마지막에 댄스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레이어에서 3D 컨볼루션을 거치고 3D 컨볼루션을 거친 이 블록 3개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내 준 건데, 이제 이 3D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하고 렐루 함수를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마지막 댄스 레이어를 제외한 이 두 가지 댄스 레이어에서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했고 렐루 함수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대신 마지막 댄스 레이어에서는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된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모델의 성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FBCSP와 같은 딥러닝 모델에도 데이터를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쉘로우넷, 딥넷, 이지넷, 딥CNN과 같은 딥러닝 모델에도 그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기존에 있던 모델보다 얼마나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지까지 비교를 했고, 본 논문에서는 이제 3가지 조건에 대해서 각각 분류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너 서브젝트와 이제 인트라 서브젝트, 이너 서브젝트, 서브젝트 어댑티브 3가지 여기서는 이거를 각각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냐? 인트라 서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젝트마다
그 서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80%를 트레인 데이터로 쓰고 나머지 20%를 테스트 데이터로 쓰는 방식으로 이제 모델의 성능을 확인을 한 거고, 이제 이너 서브젝트 같은 경우는 한 명의 피연자가 이제 타겟 서브젝트가 되는 거죠. 타겟 서브젝트는 테스트 데이터가 되고, 나머지 26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25명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소스 서브젝트라고 해서 트레인 데이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브젝트 어댑티브도 이너 서브젝트랑 마찬가지로 이제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게 되는데, 이제 두 데이터의 차이는 뭐냐? 이너 서브젝트 같은 경우는 리뷰어나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해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험자에 대한 데이터를 모델에 넣고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한 명의 서브젝트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서브젝트 어댑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인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만 이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된 서브젝트를 보시면은 이제 얘를 제가 논문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이제 투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투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이 트레이닝을 가지고 프리 트레인된 모델이라고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리 트레인된 모델을 조금 더 이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한 서브젝트에 조금 더 핏하게 하기 위해서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파인 튜닝으로 놓고 하나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리브1 서브젝트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투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딥러닝 모델, 그러니까 이 제한된 모델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뭐 쉘로넷이나 딥넷, 이지넷, 딥CNN 같은 경우에서 이 모델을 어떻게 선택하냐? 여기서는 총 보시면 인트라 서브젝트랑 이너 서브젝트에서는 총 30번 에폭을 하고, 서브젝트 어댑티브에서는 총 100번의 에폭을 거치는데요. 이때 최종적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한 최종 모델을 이제 마지막 에포킹, 트레인 과정에서 마지막 에폭한 데이터를 이제 최종 모델로 선정을 해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모델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앞에 설명이 길었는데, 결국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서 제안한 논문의 성능이 이제 다른 기존 모델보다 우수하다라는 게 사실 결론이고,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인트라 서브젝트에서 조금 더 높은 어큐런시를 보이지만, 여기서 제안한 제안된 모델을 포함한 이제 5가지 딥러닝 모델에서는 이너 서브젝트 시나리오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지넷 F1 스코어에선 이지넷 같은 경우는 이제 F1 스코어가 가장 높았지만, 이제 이지넷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인트라 서브젝트랑 이너 서브젝트의 어큐런시랑 F1 스코어는 이제 본인이 여기서 이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제시된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인트라 서브젝트랑 서브젝트 어댑티브를 비교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확실히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파인 튜닝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서브젝트 어댑티브에서 훨씬 더 높은 전체적으로
딥러닝 모델에서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이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본 논문에서 사용된 모델은 이 9x9로 나타낸 이 채널의 메이트릭스인데요. 이거를 사용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6x7로도 나타내보고 8x7, 그 다음에 10x11로 나타냈을 때 이제 인트라 서브젝트랑 이너 서브젝트 두 가지 시나리오로만 가지고 비교를 하긴 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9x9일 때가 가장 높았죠. 이너 서브젝트 같은 경우는. 근데 인트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10x11에서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사실 9x9랑 그렇게 한 0.05 정도 차이 나는 이렇게 미세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해당 제한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9x9 행렬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 논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조금 아쉬웠다고 하는 점은 이제 원래 오픈 데이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는 사실 EEG랑 EEG랑 널스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EEG만 이 모델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널스 같은 경우도 향후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 논문을 읽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태스크 데이터라든가 레스트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개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사실 이 논문에 나와 있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조금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서 결국에는 테스트 데이터로 몇 개를 사용했고 트레인 데이터에 몇 개를 사용했는지 그거를 확인하지는 못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기존의 2D 컨볼루션에 대한 어떤 모델만 사용하다가 이 3D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컨볼루션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어떤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흥미가 있어서 해당 논문을 찾아봐서 읽게 된 거고 저도 이제 갖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이 3D 컨볼루션을 적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